네, 또 보겠습니다. PPT 47번을 보면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와 허용적 양육 태도, 과잉 보호적 양육 태도, 민주적 양육 태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고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예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고 통제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거를 너무 확실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통제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를 해요,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하고,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죠. 훈육의 체벌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의 의사 표현을 갖다가 수용하고 경청하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 네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이렇게 결정했던 걸 내가 이제 좀 완화시켜 줄게. 이렇게 이제 이게 서로 절충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이제 양육 태도인 거죠. 자녀에게 나타나는 이런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 위축되고 복종적이에요. 왜? 내 엄마 아빠한테 적응하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존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형성을 해요. 자존감이 낮죠. 사회성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의견을 얘기를 했을지라도 혼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적 표상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도 사회적 그런 이게 잘 안 되죠.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놀다가도 반항적이고 장난감 가지고 친구하고 놀다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울 때 양보를 대부분 다 애들이 안 하지만 네, 폭력도 나올 수 있어요. 공격적이 되는 이런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적인 태도예요. 자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도록 허용을 해요. 자율적으로 네, 주도성을 주는 거죠.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나 통제가 없어요. 충동적이거나 공격적 행동에도 관대해요. 네, 훈육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자녀, 애들은 항상 제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제한점을 줬을 때 그 안에서 애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적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규칙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제한점을 안 줬기 때문에 제한선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충동 통제가 어려워요. 말려도 잘 안 들어요. 식당에 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 그런 부모의 양육 태도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는 부모죠.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책임감도 또 결여돼 있어요. 네. 또 볼까요? 과잉보호적 태도. 과도한 애정과 간섭을 해요. 건강이나 안전에 지나치게 또 예민해요. 그리고 적절한 기대와 요구를 제공하지 않아요. 네. 자녀 스스로의 경험을 갖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위험해서 안 되고. 네.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어요. 자기 통제력도 부족해요. 그리고 인내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얻으려고 해요. 막 발버둥 치고 울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한테든지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내적 표상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울고 발버둥 치면 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때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민주적 태도. 분명한 기준을 규칙을 세워둬요. 그리고 애정적이고 반응적이고 대화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독립심을 격려를 하고 논리적 설명을 잘 해주죠. 그리고 자녀의 견해를 들어주고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해요. 이럴 때 어떤 아이가 되냐? 책임감, 자신감이 높아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책임감 높고 유능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죠. 왜? 부모가 독립심을 격려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의 주도성과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동안 많았고 성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능감을 느끼는 것, 성취감을 독립적이고 사회성이 높아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민감하게 반응해 줬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적 표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줄 것이고 의사소통도 내 의견을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서로 절충이 될 거야.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잘 서로 협조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절충을 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관심 쟁점으로는 미시적 수준에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62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결혼한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실직 가정, 이혼 가정, 장애인 가족의 경우 결혼 초기 갈등이나 재취업 관련 상담, 그리고 재혼을 포함한 자녀 양육 문제, 또 가사 도움 및 직업 훈련과 같은 취업 등과 같은 심리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네. 이를테면 성인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출생과 양육, 가정관리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준비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려니까 허둥지둥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신체 경제 능력과 그리고 이제 기대 그리고 희망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율성과 친밀감을 잘 형성하지 못해서 직업이 없거나 정서적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또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직업 기술이 없는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심리적인 위축,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PT 50쪽을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심 쟁점이 미시적 수준에서의 관심은 만원과 비혼이죠. 초혼 연령의 증가는 경제적 상황,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시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됐고요. 여성의 비혼과 만혼은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고 남성의 비혼과 만혼은 결혼 이민자와의 결혼으로 연결되며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등의 사회복지적 쟁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실직 가정, 이혼 가정, 장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그 직업 진로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시적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산업화 도시와 같은 거시적 요인과 인구 정책에 이런 요인과든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에요. 만혼, 비혼, 불임. 요즘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인과학적인 요인이 계속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소득 수준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일과 가족의 양립 가능성의 제도적 요인. 일, 가정, 이거 평등하게 이게 중요하다. 법은 만들어지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게 평등하게 잘 안 돼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나 다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달 휴가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 가족의 양립의 가능성의 이제 제도적 요인, 요것도 이제 많이 이제 이거를 개선해 나갈 요인이죠. 그리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꼭 결혼 안 해도 되고 또 아이 안 낳아도 돼. 이런 일로 인해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 갈등과 이혼, 이혼 경험은 단순한 상실을 넘어서 정신적 외상 경험이 돼요. 그래서 자아가 붕괴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친권이라든지 양육권 행사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혼했을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족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애가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나러 가고 엄마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잠시 몇 시간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럴 때 아이들의 애착을 형성한 그 아이, 엄마 아빠와 애착을 형성했는데 해서 근접 추구 행동을 해요. 애착은 같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와 헤어져서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청년 실업, 정책적으로 청년 실업자 대책을 마련해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을 추진하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업 상담과 교육 훈련, 취업 발전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지 못했을 때 자기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갖다가 적절히 이거를 이제 이게 갭을 갖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상적인 것만 이제 생각했을 때 현실적 자아가 못 따라가는 거를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직업 상담하고 교육 훈련하고 취업 알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지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삶을 내가 다시 재정비해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의료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취업 교육. 이거 또 나왔네요. 이거는 그리고 실업 급여. 요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도움. 원래 이제 사회복지는 빈곤 타파잖아요. 그런데 빈곤뿐만이 아니라 점점 이제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리 상담이 이제 점점 필요해지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놀이치료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족의 문제가에서 파생되는 아이들의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놀이치료는 꼭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년기 이제 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중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년기는 만 40세부터 65세까지. 그래서 사회복지법에서 만 65세부터 노인복지법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는 성년기 후기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40세에서 45세 이후부터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중년기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시기로 심리, 직업,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중년기의 자녀 성장이나 직업적 성취, 또 후배 배출 등의 생산성은 중년기 발달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중년기 발달에서 가장 현저하게 진행되는 변화는 노화. 신체 성적 변화가 우선하며 이와 함께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로 성격과 정서의 변화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 윗사람으로서 역할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적, 직업적으로 비교적 안정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대인관계를 이성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 수용적이어야지 건강할 수 있다. 네, 이 시기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빈둥지 시기라고도 하죠. 아이들이 자라서 점점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시기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부부만 남게 되는 것을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럴 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합니다. 네. 각 가정의 부부의 결혼 연령이나 자녀의 수, 자녀들의 교육 기간, 자녀의 결혼 유무, 결혼 시기와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부부 둘이서 이제 남아서 살아갈 기간이 아주 오래될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의 이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부부가 둘이 신혼처럼 이렇게 남아서 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이제 어머니의 역할에 집중을 하고 살아온 전업주부는 심리적 공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돼서 이제 부적응적인 양상이 나타나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면서 중년기의 위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부부관계가 필수적이죠. 초혼이든 재혼이든 부부가 아주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 팀으로서 이렇게 이제 잘 발맞춰서 나가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공고할 때 이럴 때 가장 결혼 만족도도 높고 재혼에서도 그 결혼 생활이 네,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신체적으로 발달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PPT를 따로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년기로 제가 좀 가볼게요. 새로 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미지를 제가 배우들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밥상 차리는 여자, 남자라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이런 배우들의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또 남자 배우도 넣지요. 네,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이제 이때는 원숙한, 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있고 그리고 후임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죠. 가족은 이렇게 이제 거의 자라서 네, 확대 가족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부부가 남아서 다시 신혼기로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시 도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특히나 주부들이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건강이 이제 문제가 자기가 이제 젊음이 이제 점점 사그라든다는 느낌? 네, 그러면서 회의감이 오고 이러면서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주름살을 늘고 내 인생이 뭐냐. 이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중년기의 위기 시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살고 싶다.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취미생활이든지 이런 거를 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건강한 개인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중년기죠. 그래서 생산성 대 에릭스는 침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 생산성.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아까 조금 아까 나왔듯이 후배를 또 키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생산성을 높여나가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네, 침체된다. 네, 이렇게 닉슨은 맞습니다. 중년기의 발달은 성숙과 완성의 시기고 또 터닝 포인트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들 키우고 일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벌써 여기까지 왔네. 내 젊음도 이제는 사라지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애들은 이제 내가 꼭 없어도 뭐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고 이렇게 이것만 필요하지 아이들은 나하고 잘 정서적으로 별로 밀착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내가 또 이때 직업을 갖다 새롭게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든다면 제가 공부를 신학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기까지 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로 뭐 신학하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갔다가 상담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상담 쪽에서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그것이 터닝 포인트죠. 내가 그때 이 중년기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의 그 정년도 연장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노년기까지 준비하는 시기가 중년기에 이때 내가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잡는가. 그래서 저는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직업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면서 공부를 사이드로 계속 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고달프긴 했지만 15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달려온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학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 저는 뭐가 되고 싶어도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저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새벽 기도 때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참 감사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재평가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의 재도전기라고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나이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용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에 하신 거 다시 시작하신 거 배우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한은 계속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발달 특성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시기고요. 심리, 직업, 가정적으로 안정기고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완숙한 이제 인격과 기술,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여러 가지 자기가 하던 일 그것이 이제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위기로서는 빈둥지 증후군의 위기를 가지고 있죠. 흰머리 나기 시작하고요. 신체 발달에서는 주름살, 피부 탄력 성초와 그리고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신장이 2cm 정도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체 내부의 이제 기능은 신진 대사가 점점 둔화돼서 허리, 체중, 복부 비만, 주름, 대머리 다양하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가 되고요. 심장은
50세 때 원래 이제 청년기, 성년기 때 가지고 있던 심장보다 80%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폐도 75%요. 암, 관절염, 당뇨, 심장병, 고혈압, 담석증, 신장그래서 만성적인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 이완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각 기능도 변화하고요. 성 기능도 변화를 하죠. 그래서 노화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다초점 안경, 돋보기 안경 이런 게 필요하게 되고요. 시력은 20대 6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력도 감소를 하고요. 여성은 50대 때 폐경이 되고요. 그래서 만경기로 들어가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이제 저하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번혈증, 두통, 현기증 여러 가지 우울, 분노, 정서, 불안 경험, 자녀 결혼, 배우자 사망, 노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한꺼번에 밀려올 때 굉장히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갱년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을 이때 다 폭발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우울, 분노 나왔잖아요. 그냥 가정 안에서 남편을 달달 볶으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된 것이 당신 탓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가정이요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남편은 늘 바쁘다고 밖으로 나들고 그럼 나는 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이 가정의 문제들이 남편과 아내는 사축이고 자녀들은 청소년기 이제 그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서 또 대학생 이렇게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겪죠. 남성 호르몬 생성이 감소돼서 정자수와 이제 정자의 활동이 저하돼서 수정 능력 감소되고 성적 능력도 저하되고요. 중년기 남성의 5%는 우울, 피로, 성적 무력감, 약한 번혈증도 있다 그래요. 결혼 생활의 갈등,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혼, 사별, 또 본인의 질병, 배우자 질병,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배우자의 이제 질병과 부모의 또 질병이죠.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네, 이런 것들이 또 직장에서는 이제 직장 스트레스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급이라든지 뭐 퇴직 이런 문제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 그럴 때 느끼는 이제 어떤 좌절감과 무력감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심리적 발달은 인지 능력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능은 복잡하게 발달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발달하면서 조심성, 심사숙고하고 불안이 높아지기도 하고